적중강의 제20-1강 참고업자입니다. 참고업자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미 했던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참고업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155조부터 168조까지. 그것을 참조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출제 분석을 하고 24년도에 여기서 이제 반영되지 않았던 기출지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창고본 22년도, 24년도 이렇게 출제가 됐죠. 출제가 됐었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출제되고 있는 것은 상행위 강론에서는 두 문제 정도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어. 두 문제, 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어떤 그 반영에 의해서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년도까지 나왔던 창고업자에 관한 문제는 26년도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25년도에 출제됐던 물건 운송인, 그다음에 공중저격업자, 그다음에 화물상하증 이런 것만 빼놓고는 거의 다 우리가 다시 상행위 강론 부분에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찍은 거는 이제 대리상 위탁매매인 그런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 가맹업, 그다음에 채권 매입업 섞어서 나올 수 있고 각자 나올 수 있고 채권 매입업을 빼놓고는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4년도에 참고업자에 대한 어떤 기출 지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55조부터 168조를 전부 다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다 공부해두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출 지문으로 좀 많이 반영됐던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걸 중심으로 더 열심히 외우고, 나머지도 외워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58조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분할 부분에 대한 참고증권의 청구. 창고 증권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해서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 교부 비용은 증권 소지인이 부담한다. 뭐 우리가 22년도, 24년도 이렇게 조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58조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외워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2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보관료 청구권,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청구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청구업자는 임치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에도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임치 경과한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보관료 기타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는 거죠. 24년 틀린 지문이죠. 그다음 임치물의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문항이 나왔는데 조문 자체에서 이제 1항, 2항 두 문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공원인들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내었죠. 창고업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 경과 전이라도 일부 출고의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지금 강의를 하면서 상법전과 기출지문에서 나왔던 지문들, 조문에 대한 지문들을 공부하고 있고,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는데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나왔던 영역,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을 상법전을 중심으로 상행위 강론에서는 거의 상법전이 나오는 거죠.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치 기간입니다. 163조. 당사자가 임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서 이제 나올 때는 6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좀 내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끼는 거죠. 3월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치물을 반환하면은 2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요 1항, 2항을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해둬야 되고요. 임치물을 반환한 임치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은 2주 전에 예고를 해야죠. 예고 없이 하면 안 되죠. 2주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창고업자는 임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은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3개월이니까 틀린 거죠.
참고증권 발행과 상관없이 그저 임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경과원을 언제든 이를 반환할 수 있고 2주 전에 예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2년도 나왔는데 틀린 지문입니다. 발행 유무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임시물의 보관 의무라고 하는 경우는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창고업자는 창고에 임시물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시물의 보관 의무가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는 창고업자는 임시계약이 무슨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시물을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62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는 그 영업 범위 내에서 24년도도 나왔어요. 창업자는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임치를 보관해야 된다. 우리가 62조에서 그 상인이 이제 그 물건을 받은 임치한 경우죠. 물건을 받은 경우에 상인이 그 영업범 62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임치물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창고업자에다가 반영을 하면 창고업자는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에도 임치물을 무상으로 하든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상관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임치를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4년도 출제가 됐고요.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어떤 문제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는 걸로 하고요. 기출지문을 우리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고업자에 대한 어떤 부분은 20-1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재활용하는 거는 20강으로 수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보죠. 마치겠습니다.